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이민용입니다. 오늘은 모든 소나타의 시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소나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뉴 EF부터 시작해서 EF는 너무 옛날 거고, 뉴 EF는 아직도 아주 간간히, 엄청 간간히 진짜 거의 희귀템스럽게 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차량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NF도 이제 슬슬 잘 보이지 않는 시기가 좀 왔고, 그 다음에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NF 트랜스폼부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딜러분들은 파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제가 평생 거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종은 좀 빼놓고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싫어하는 차를 적정 시세라고 안내해드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좀 1000만원 아래에 YF 더 브릴리언트 소나타 뭐 이런 차량들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도 되어갖고 그 차량만 제가 판매와 매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 통장에 돈이 500 정도는 더 있을 것이다. 50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매입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가를 해갖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전조 증상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좀 느껴지고 약간의 엔진 소리에서 조금 덜렁덜렁 되는 느낌인데, 엄청 경운기처럼 소리도 안 나는데 갖고 와봤더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차가 YF 소나타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차를 매입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YF 소나타랑 더 브릴리언트 소나타를 신중하게 또 보면서도 좀 애매한데 라는 거를 일부러 뭐 150만원 깎아갖고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간 게 아까워서 이번에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던 예전의 기억들이 한 5년 6년 전 일이었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초창기에도 한 번 내지는 2번 판매를 했었는데 좋은 기억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누적돼서 이거는 평생 보지 말아야 될 차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YF랑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좀 키로수 짧거나, 전 이렇게 생각해요. YF 소나타나 더 브릴리언트 소나타라는 차는 앞으로 고쳐야 될 차라든가 아니면 한 번쯤은 고쳤을 차라든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차는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급적이면은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NF 트랜스폼은 뭔 죄냐, NF 트랜스폼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NF 트랜스폼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이제 22만 킬로를 유튜브 초창기에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 출고하자마자 문제가 있었어갖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좋았지만, 로체 이노베이션도 같은 이제 생긴 것만 다른, 내 외관이 생긴 것만 다른 모든 대부분의 부품들을 공유하는 차량인데요. 로체 어드밴스, 그 다음에 로체 이노베이션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K5로 넘어가는데요. 그 차량들은 세타2 엔진 갖고 있는 것도 싫은데, 세타1 엔진을 갖고 있는 NF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아무래도 세타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금 안 보고 싶다. 그 엔진룸을 열고 엔진 위에 커버 플라스틱 뚜껑을 보면요, 좀 평평한 게 무섭습니다. 약간 라운드돼 있고 좀 그런 거는. GDI는 아직까지 제가 판매와 매입을 했을 때 안 좋은 차를 본 적은 있어도 그 차를 매입이나 판매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차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요란하고 그랬어갖고 매입과 판매, 지금 MD도 제가 한 대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GDI는 아직까지는 잘 보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세타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잘 보더라도 가랑가랑대는, 심하게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로 좀 별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한 150 정도 수리비가 보호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호링 하면은 100만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딜러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싸게 고치면은 80이든 100이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알아보고 하다 보면은 요즘에 오른 건지 조금 세게 받으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호링 집을 가면 120이다, 150이다, 차에 따라서. 에쿠스 신형도 가끔 가다가 보호링 해야 되는 차도 가끔 많이 받고, 요즘에는 HG 그랜저도 좀 많이 보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G 그랜저 그렇다고 다 안 되는 차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LF, 그래서
소나타 뉴라이즈, 그래서 소나타 DM8 이렇게만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타라고 했지만 저는 소나타가 다가 요것만 좀 이제 거래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소나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한눈에 보시기 또 편하게 제가 K5까지 SX, 그 전에는 더 뉴 K5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폐차는 당연히 아니고 저와 이제 거래를 제가 매입이나 판매를 좀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왜 누 엔진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K5를 싫어합니다. YF 소나타 뭐 13년식부터 누 엔진이고 LPG는 뭐 12년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싫어요. 그렇게 생긴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차량들만 매입을 하거나 소나타랑 K5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차량만 매입과 판매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랑 거래를 해주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그분께서 구매해주신 분께서 판매하신 분께서 판매는 아니고 이제 구매해주신 분께서 이제 보통은 피해를 입으시겠죠. 판매하신 분은 판매하고 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7분, 8분 이렇게 됐는데요. 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매물은요, 이 영상 밑에를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제 사이트에 있는 매물들은 딜러 전산에 있는 금액, 매물 그대로거든요. 빨간색 카엔유라고 앞 넘버에 테두리가 있는 넘버의 차는, 그리고 오토 드림이라고 써져 있는 차량은 실제 딜러 전산 금액에서 50만원이 더 비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제가 이제 링크를 걸거나 아마 이 영상이 나간 직후에는 링크를 업로드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영상 업로드하고 조금 한 6시간 있다가 조금 또 제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12시 좀 지나면은 그때 좀 조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액대별로 착착착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도 그렇고 800선, 900선도 있고 심지어는 550짜리가 이 밑에 없습니다. 400선은 LF 소나타 유사고라고 하더라도 엄청 심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밑에는 안 보였습니다. 조사 날짜 기준으로.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허위 매물일 확률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등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키로수도 좀 메리트가 뭔가 있고 차도 봤을 때 깨끗해 보이는데 400만원짜리가 있다. 400만원에 광고 올라온 차가 있던데? 라고 하면은 거의 90%는 허위 매물이지 않을까 라는 싶은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초 시작가고 최대 끝 가격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비싼 차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이 가격에 살 바에는 선택지가 더 뉴 K5 2세대는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소나타 뉴라이즈도 뭐 1500선, 뭐 1600선에 판매되는 차가 있는데 굳이 1900 주고 LF를 구매하신다고 한다면은 눈탱이를 당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제 사이트 링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하시면은 비록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55세, 60세 이상부터 점점 매물을 고르는 거, 비교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고 귀찮아하실 때가 좀 많지 않나.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SK엔카, KB 차차차를 통달해 계신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딜러 전산 연동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끌어오게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이제 봐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당하세요. 이거 이렇게 비교하면은 금방금방 시세가 대충 보이는데 이렇게만 사도 눈탱이는 안 당할 것 같은데 허위 매물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싼 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하니까 가봐야지, 가서 아니면 안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유튜브에 많은 연기도 하고 재연도 하고 만화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허위 매물을 전달해드리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긴 하거든요. 허위 매물을 당하시는 분들을 구제해드리는, 피해 회복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도 많고 그런 업체들이 다 정직한 건 아니라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과거 미두카 사건으로 허위 매물 구제해주고 되게 정직하게 영업하는 것처럼 하고 이제 폐업을 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갖고 폐업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부터 그런 유튜브 채널을 좀 그런 사건을 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를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하튼 적정선의 차량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출시 연도는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휘발유만 제가 체크를 했어요. 다른 조사하는 자료에 의하면 휘발유 몇 대, LPG 몇 대,
뭐 예를 들어서 디젤 몇 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조사를 좀 요즘에는 새롭게 하고 있는데 요 그림을 4월 말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약간은 미세하게 구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들을 볼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 사이로 가격 이렇게 싸게 판다, 알고 보면 뭐 키로수 18만 뭐 20 몇만 뭐 이런 차량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매 사이트에서 뭐 SK 엔카 경매라든가 AJ 셀카 경매라든가 갖고 올 때 내용 좋은 차, 키로수 적당하고 그 다음에 호불호가 안 갈리는 흰색, 검정색, 쥐색 위주의 뭐 은색도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안 갈리는 편에 속한데, 빨간색 이런 거 이쪽에 있을 확률이 높고 키로수가 높은 거, 사고가 조금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돼서 이 가격에 올라왔을 확률이 있는데요. 그 지금 빨간색 위주로 있는 550초 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900에 가까워지는 이 금액대의 차는 저는 안전한 거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험성 있는 좀 고위험의 매입과 판매를 안 하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피해 안 받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날 때도 많으니까 이쪽은 여기 주황색까지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슬슬 이 사이로는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일단 보기는 하는데 잘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60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900만원 선에 보겠습니다 하면은 차는 있고 보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차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말이 무조건 법은 아니니까, 이민용 팀장의 견적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900의 LF 소나타 보신다고 문의가 오게 되면은 조금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상 이거 뭔가 이 가격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는 좀 잘 안 하고 싶고, 심지어 1000에서 1300으로 LF 소나타 보신다고 하더라도요, 과거 한 작년 초 20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괜찮은 차가 많았었는데, 요 사이로 보게 되면은 자꾸 다 애매한 차들 위주로 밖에 없지 않나. 제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라 그래도 소비자분이 만족하고 이거 진짜 이런 차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만한 차는 보통 그래요. 한 1200부터. 그러면 1200에 LF 소나타 좀 구해달라고 문의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부담이 또 좀 됩니다. 여유 있는 선에서 이 정도 선까지 1200에서 한 1600 이 사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00에서 1900 보시면 저도 싫어요. 왜냐면은 너무 과하다. 이유는 있겠지만 뭐 키로수 3만 킬로 4만 킬로 찾으려고 해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차를 세워두려고 구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는 쓸데없이 비싼 느낌이고, 그 가격이면은 차라리 뉴라이즈 뭐 1500, 1600, 1700에서 뭐 2000 언저리 뭐 고르다 보면은 뭐 썬루프 있고 여기 뭐 휠도 이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있고 렌트 이력도 없고, 렌트 이력이 있으면 조금 쌉니다. 많이 싼 건 아니에요. 사고 이력 조금 있으면은 그건 단순 교환 무사고입니다. 많이 싸지가 않아요. 뭐 싸봤자 50 이 정도 조금 애매한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고 나는 사고 하나도 없는 거, 보험 이력도 무빵인 거 골라야 되겠다라고 하셔도 그런 차 고르기 힘들고, 그런 차가 쓸데없이 100에서 200 정도 더 비싸 보이는 현상을 당연지사로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난 긁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 차 같은 차를 살 거야 라고 하면 점점 2000이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사진으로 보면 차들 보시면 다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보면은 휠에 흠집 없는 차 거의 없지 않을까 싶고, 사이드미러가 흠집도 하나도 없는 차 고르는 게, 연식이 좋아질수록 물론 이제 깨끗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조금 점점 그런 기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연식이 좀 오래될수록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차값 위에 제 사이트든 엔카든 KB 차차차든 모든 사이트들은 이전비까지 다 부대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차값만으로 올라와 있을 때가 99%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의 여지는 뭐냐면은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0%라는 게 중고차라는 거 없고, 좋은 차를 구매할 확률을 차곡차곡 5%, 3%, 뭐 8% 이런 식으로 점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딜러에 따라서 키로수 많은 차를 선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가격이면 키로수 짧은 차를 사지 키로수 많은 차를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키로수가 많은 차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가 그만큼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키로수 짧은 차가 안에 카본때라든가 엔진 실내에 스크래치라든가 엔진을 싹
다 분해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조 증상으로 차가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뭐 이런 걸로 당장 괜찮은지 그걸 판단하는 거지, 당장 6개월 뒤에 나올 엔진의 크랙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중통도 그만큼 열과 배기를 좀 많이 했을 것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많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용들을 그만큼 다 했고 비바람에 노출을 그만큼 했을 것이고, 가죽 시트 주름이라든가 실내 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실내 크림으로 뭐 다 커버되고 가죽이야 복원하면 되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키로수 많은 차는 엄청 깨끗할 확률보다는 키로수 짧은 차보다 앞질르기는 아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 차이가 뭐 500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가성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감이 있어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사겠다라고 하시는, 키로수가 많아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준의 이제 키로수들은 웬만하면 뭐 13만 킬로입니다. 이 적정 시세는. 그리고 요거는 뭐 20만 킬로가 넘어도, 제가 사고가 엄청 많아도 요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요거로 갈수록 렌트 이력도 없을 것이고, 렌트 이력이 1300부터 조금 없어질랑 말랑 할 텐데 1000초면은 거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50% 이상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소나타 뉴라이즈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8일부터 나왔습니다. 중간 금액은 1750으로 보는데 뭐 옵션을 좀 낮추고 색깔을 은색깔도 뭐 상관없다, 썬루프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측후방 감지기 없어도 된다, 뭐 열선만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뭐 1300에서 1500 사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M8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고르다 보면은 여기 2800에서 3500 사이로만 보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유튜브 보니까 이 가격에도 좀 많이 팔던데 왜 내가 고를 때는 이 가격만 보이지? 라고 하는 거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렌트 이력이 일단 없고 통풍 시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축구방에 무엇보다 반자율주행인 스마트 센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핸들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은 차 모양의 석삼자가 마른 목골로 있는 111 이렇게 돼 있는 그 버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3000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슬슬 새로운 차가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연식인데요. 그거 기다렸다가 새 차 살까? 근데 지금 계약을 해도 새 차를 계약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차를 계약하시는 거고, 뭐 사전 계약이 뜬다든가 뭐 그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새 차로는 지금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시기가 안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사실 젊은 분들이 택한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20대, 30대, 40대 분들은 여기로 좀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SX, MX는 사실 호불호가 조금 있는데 SX는 호불호가 좀 덜한 측면이 이상하게 좀 있어요. 안개등 있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난 상관없다, 두 개 같은 차로 보고 같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브라운 시트도 있고 검정색 시트도 있고 이 안개등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더 뉴 K5 2세대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이게 출시가 된 차량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뒤에가 뭐 프로스펙스야, 거꾸로 뭐 해놓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건 제 생각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습니다. 앞에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취향이고, 별로라고 생각한 건 제 취향이고, 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찾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고르다 보면은 2000에서 2500 사이 보는 게 좀 적정하다. 근데 2400을 좀 넘어가면은 슬슬 3세대랑 좀 비교가 됩니다. 좀 더 올려서 3세대 살까? 근데 요거를 또 보자니 새 차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보게 되면은 요거 갖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각의 눈덩이가 거의 새 차로 향하게 만들어지는데, 처음에 내 예산은 2000이었어. 아니면은 내 예산은 다 해서 1500. 더는 안 써야지. 더 써봤자 100만원. 그래서 다 해서 1600으로 난 LF 소나타를 살 거야. AD는 어떻지? 거의 나는 많이 타봐야 2명? 진짜 가끔 가족들이 타면은 뭐 가끔 4명? 근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4명 잘 안 탈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차를 혼자 탈 때가 거의 90% 이상일 때가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첫 차를 사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첫 차를 구매하셨을 때 몇 명이나 태우셨습니까? 이번엔 좀 큰 차를 해갖고 부모님 태우고 또 어디도 가고, 이런 계획이 사실 여러분 생활 패턴이 전부터 그런 게 좀 20%, 30%가 아니었고, 가끔 한 달에 어쩌다가, 한 달이 아니고 뭐 두세 달에 어쩌다가 한 번 될까 말까 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생활 패턴을 뭐 갑자기 차를 사갖고 어디 가자,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차도 나쁘지 않다.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뭐 반도체 수급이 풀려갖고 갑자기 확 하고 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라간 시세에서 더 천천히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이게 주변 술자리에서 밥 먹을 때, 뭐 담배 필 때, 커피 마실 때 그런 이제 얘기하는 주변 지인, 동료, 뭐 퇴근할 때, 뭐 친구들 가끔 만날 때 얘기할 때 그 내용들이 이게 비전문적인 상식이 이게 좀 많이 상식처럼 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요즘에 뭐 전기차 시대다, 얼리 어댑터 뭐 해갖고 뭐 테슬라 오 이쁜데, 뭐 전기차 이게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고 좋은데 라고 해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기차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갑자기 쭉 이렇게 되는 시기가 한 3년 안에 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인프라는 늘어나니까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전을 해갖고 한 400km, 500km 이상 타는 전기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또 보고, 이제 또 지금은 이뻐 보이지만 신기하게도 옛날에는 LF 소나타도 당시에는 뭐 K5도 그렇고 엄청 이뻐 보였어요. 제가 이 차를, 이 두 개를 서울 모터쇼 킨텍스에서 하는 거를 직접 가서 한번 봤거든요. 2017년이었나? 17년이 아니고 15년 정도였네요. 네. 여하튼 봤는데 차 이쁜데? 라는 생각을 당시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이쁜 차가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디자인의 혁신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으면 뭐예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가성비적인 측면, 수리비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냥 여기 너무 이쪽으로 안 가고, 제가 이쪽으로 가서 뭐 800선에 엔진 미션만 괜찮으면 괜찮다, 옵션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열선이 없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 키로수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께 800선의 차량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좀 억지로 여기 차만 보다가 이 차를 보다 보니, 그리고 또 전화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엄청난 클레임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스트레스 그때 그렇게 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하튼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작년 1월이었나?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약간 추울 때.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 작년 초중순인가? 그랬을 겁니다. 여하튼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한 이 정도 선은 적어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LPG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LPG는 좀 차가 대수가 거의 10분의 1 내지는 5분의 1 같은 느낌으로 좀 대수가 휘발유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고, 디젤도 있는데 디젤도 많지 않습니다. 딜러들은 신기하게 디젤을 좀 많이 타는데, 특히나 엑센트 디젤, 오히려 이제 가족용 차로 사모님들, 각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HG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HG 그랜저라든가 디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하지 않나 싶고, 디젤 괜찮나? 디젤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3등급인 차가 있고 4등급인 차가 있고 5등급인 차가 있어요. 유로 6, 뭐 유로 5, 뭐 이런 이제 기준에 맞는 그런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돌아다니는 거 갑자기 뭐 운행 제한하면 어떡하지? 그때 공포가 너무 컸던 거죠. 5등급 차 수도권 운행 제한, 안 그러면은 과태료, 돌아다니는 거 걸리기만 카메라 찍히면은 과태료.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셨던 건데, 그런 걱정은 사실 제가 디젤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환경부에 전화도 해봤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산되는 게 문제지, 생산을 종료하는 게 문제지, 지금 경유차를 나중에,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도 그렇고 없어서 나중에 못하는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고쳐야 될 게 또 많다던데 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흡기 클리닝, DPF 클리닝, 그 다음에 이젤, 그 다음에 뭐 터보,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부품들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뭐 6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DP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13만 지금 6,000km를 제가 얼마 전에 찍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올류 소렌토를. DPF를 아직까지도 손을 안 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후열을 좀 잘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태워줄 때 자주 타서, 태워줄 때 너무 자주 타니까, 제가 6년 동안 너무 자주 타니까 그 뒤에 머플러에서 좀 매캐한 냄새가 좀 나면은 DPF가 보통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머플러에 뭐 이제 닦으면은 뭐 그 먼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안 느껴져요, 크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타는 데는 지장이 없죠. 엔진 오일도 저는 5,000km에 한 번씩 갈아준단 말이에요, 과하게. 이게 현대 기아차는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유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든지 한 5,000km에 한 번 네이버에 올류 소렌토 엔진 오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는 세븐골드라는 엔진 오일을 그냥 썼던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OW30 그 점도를 갖고 있는 그거를 집으로 배송을 받으면은 요즘에 좀 올라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으로 배송받고 공임나라 뭐 아시는 분 해갖고 18,000원, 2만원 정도로 엔진오일을 그렇게 6만원 정도의 합성료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해주고 가끔 흡기 클리닝 해갖고 하면은 안쪽에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 때 같은 거 해갖고 구멍이 이거면은 엄청 점점점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뭐 요만해질 때 뭐 가면 안 되니까 요것도 한 5만 킬로에 한 번씩 해주면은 차가 쌩쌩 새 차처럼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고 하면은 됩니다. 뭐 EGR 뭐 그런 거는 가끔 7만 8만에 한 번씩 해주면 되나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차값과 이제 부대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에 좀 들어갈 부분 생각하시면은 디젤이 지금은 휘발유가 디젤보다 싸지 않습니까?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 대한 피로도 점점 우리가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거에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해갖고 뭐 유튜브에 뭐 실시간도 뭐 키예프 뭐 아무튼 거기 뭐 실시간 영상도 해갖고 그것도 보고 이게 진짜 전쟁이 일어났네? 라는 식으로 이제 봤는데 그게 점점 마음속에 너무 죄송한 그 나라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조금 묻어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도 굉장히 좀 피로하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언제까지 갈까요? 6개월이 넘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아니지 않나? 그때 되면은 언젠가는 좀 막 터지고 예전에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조금 그런 것도 결국에는 좀 누그러진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IMF도 우리가 좀 급속도로 비록 그거는 좀 약간 피로도가 조금 오래 가긴 했지만 여하튼 기름값은 언젠가는 진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름값에 대한 피로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희망입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이제 여름 좀 지나면은 조금 다 뭔가 약간 내려가지 않을 개인적인 희망을 그래야지만 되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디젤 지금은 휘발유보다는 메리트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 당연하게 그렇게 저도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한데 전 디젤이 좋아요. 탈 거면은 디젤 그리고 디젤을 탈 거면은 가급적이면은 SUV다 라고 보는데 SUV를 좀 진동과 소음 때문에 또 이제 관리해줘야 되는 게 또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흡기 클리닝, 터보, DPF, 그 다음에 EGR 이런 거 4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를 차라리 이 금액이면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2차가 나요? 2차가 나요? 아니면 2차가 나요? 2차가 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딜러마다 의견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없습니다. 디자인 보고요. 그리고 금액 보고 여러분들이 좋으신 게 좋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탈 거고 폐차할 때까지 차를 안 바꿀 거고 그 다음에 남 이목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옵션은 너무 없지도 너무 많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썬루프는 필요 없어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사고였으면 좋겠는데 단순 교환은 그렇게 안쪽까지 뼈대만 안 먹은 거면 상관없어요. 그러실 거죠?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무사고긴 합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다음에 많아야 2대 정도 그냥 아무거나 제 경험상 톡 찍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저를 욕하시지 않을 그런 부분을 유출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보고 믿고 만약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믿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 설정,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제 유튜브 뭐 3개월 봤다, 6개월 봤다, 뭐 1년 봤다, 간혹 한 2년을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의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수도권에 적어도 인천, 부천, 김포, 수원, 용인, 평택 등등에서 뭐 카모도도 있고 메가엠도 있고 지지오토도 있고 뭐 등등 전산이 좀 여러 개 분할적으로 좀 많긴 합니다만 딜러들이 그렇게 지역적으로 쓰게 되면요. 지역 딜러들만 글 쓰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모든 수도권 제가 이제 수원 가서 차량을 일주일에 한 2대 정도는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딜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차가 매입하고 하루라도 빨리 팔려야지 현금화가 되고 안 팔리면은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이저를 공통적으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카메이저. 그래서 요거를 다 쓴단 말이에요. 딜러들이 전산 보여줄 때 본인 지역에 있는 것만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카인유, 카메이저, 뭐 메가엠 그 딜러마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전산만 쓸 수는 있겠지만 단지 내 사이트 내지는 뭐 조합 사이트도 할 수 있겠는데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이 웬만하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본값에 빵원에 보셔야 되는데 50이 해갖고 저장해놓고 제가 클릭 아직 안 했어요. 매물조회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다 죄다 50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50만원을 올리면 아까 450짜리가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00짜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원래 8600이었어. 이건 1430이었고 다시.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좀 자주 했거든요.
이거 올린 거 보셔라. 근데 이거를 빵이라고 보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르는 딜러가 갖고 있는 차를 나쁜 딜러가 팔 때 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세보의 캠시스라는 전기차인데 지역 분께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요거를 갖고 있는 딜러한테 전화를 해갖고 오늘 웬만하면 진행을 할 건데 금액 좀 한 50만 원만 올려놔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와주는 딜러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요. 저도 매입을 하고 제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거의 판매도 물론 이게 판매 딜러가 따로 있고 매입 딜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주로 광고하는 형태가 다른 것 뿐입니다. 다 매입과 판매는 다 하는데 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매입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요청을 하는 업체들은 보통 유튜브 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직업병적으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이 뭐 다른 게 뭐 투잡, 쓰리잡이 아니라 중고차만 하고 있는데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허위 매물을 도와주는 업체도 있고 매물을 한 대 한 대 올리는 업체도 있고 좀 되게 특이하게 하면서 막 정직해 보이는 약간 어리숙한 말투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홈쇼핑의 쇼호스트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되게 굉장히 전문가라고 하는 것처럼 해갖고 뭐 이론을 알려주는 데도 있고 형태는 다양한 그리고 뭐 방송국 출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하튼 유튜브를 보고 미국 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 환경 설정을 빵을 봤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요청이 3군데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제 차를 판매를 하겠다. 금액 좀 올려달라.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여태까지 처음에 몇 번 도와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라고 3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처음에 몇 번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 이걸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소비자분들 비싸게 판매하는 거를 비록 제 차를 누가 이제 다른 딜러가 보러 왔는데 그 딜러가 나쁜 딜러인지 아닌 딜러인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장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차가 언제 팔릴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 차가 좀 빨리 팔렸으면 반대 입장에 한번 대주시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천에 상당히 많은 딜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손님이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이 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까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 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업체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200만원 눈탱이 치려고 하는데도 받고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해갖고 써먹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세를 이렇게 안내해 드리다가 그러면 매물을 도대체 언제 소개해 주려고 지금 한 30분, 40분을 이런 설명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한 8, 9분쯤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이 영상은요 적정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우선은 하고 매물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은 또 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옛날처럼 하게 되면은 요즘에 그 영상이 조회수가 뭐 200, 3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영상 보면은 뭐 8분, 12분, 15분 뭐 이렇게 20분을 안 넘기는 영상들이 많은데 지금도 영상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자주자주 올려야 되는데 좀 자주 못 올리는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카메라 앞에 서서 이 녹화 버튼을 킨다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울렁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17년 7월부터 유튜브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은 전국에 계신 불특정한 다수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린다는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 해야 되는데 막상 카메라를 켜고 말을 하면은 그래도 하게 되는데 왜 안 할까? 이런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이 말들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제 이 정보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도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될 때가 가끔 있긴 합니다. 뻔뻔하게 이제 하면서 눈탱이 치고 하는 업체들도 보면은 좀 약간 구역질 나기도 하고 좀 약간 열받기도 하고 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감정을 뭐
호소하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뭐라고 하죠? 여하튼 좀 그런 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고충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이거 어디 말할 데가 없습니다.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하나, 뭐 가족한테 얘기를, 그냥 저 혼자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많은 분들도 근무하시면서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근무적으로 스트레스를 공유할 데가 없어서 좀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좀 술을 좋아하시면은 좀 술로 해결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 술을 잘 안 하거든요. 술병 나면은 좀 약해갖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 밑에는요 매물이 조금 이제 영상 업로드한 날짜 다음날 정도 보시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얼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 매물도 실제로 봤는데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탁송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판매가 되면은 회색깔 네모칸의 판매 완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판매 완료됐는데? 라고 하시면은 그 차는 원래 괜찮았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팔만 하니까 다른 딜러분이 또 알선으로 판매하거나 그 차를 갖고 있는 분이 또 판매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 사이트에 있는 매물은요 엔카에도 있을 수가 있고 KB 차차차에도 있을 수가 있는 딜러 전산에 있는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체 매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클릭을 안 하면요 신규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댓글로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영상이든지 오래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댓글을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1번으로 보이거든요. 알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해달라고 하시면은 제 사이트에 신규로 업데이트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당장 살 것도 아닌데 이거 업데이트 해도 되냐, 바쁜 사람한테 내가 뭐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으시면은,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한테 폐가 전혀 아니고 전 클릭 한번 하면 되거든요. 자리에 앉아있으면 요청이 들어왔네?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겠다. 딱딱 하면은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뭐 40대든 80대든 100몇 대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인기차입니다. 시세가 잘 안 떨어지고 오히려 과거보다, 작년 초보다 좀 오른 듯한, 오른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 그런 인기차입니다. 인기차는 싸지가 않습니다. 괜히 갑자기 조금 텀을 두고 한 달 정도, 2달 정도 오래 걸려도 되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좀 좋은 차 있으면 연락 달라, 그런 말씀을 요청을 만약에 하시잖아요. 10군데 전화를 하면요 한 군데 전화 올까 말까 합니다. 그 한 군데는 문의가 얼마 안 오는, 한 달에 이게 유튜브를 하거나 한 달에 전화가 와도 30통 이하로 오는 그런 업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유튜브를 하면은 전화가 한 달에 전화받기 싸움이거든요. 그래도 한 70통, 100통 정도는 일반적으로 좀 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은 좀 신규 전화에 밀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저는 혼자 하고, 다른 이제 2명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심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은 아니고, 기존에 혼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대 정도 해서 수수료 30에서 40 정도 매입까지 해서 한 800을 벌었다고 칩니다. 근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뽑았죠. 그래서 그 800을 나눠 갖는 건데, 직원은 아무래도 실력이 좀 덜하고 광고를 하는 주체가 주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건바이 건으로 받던가 아니면은 뭐 30%를 받던가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일 겁니다. 5대5로 800에서 반이 간다라는 거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800에 30%면 240입니다. 그러면은 800 빼기 240이면요 560이란 말이에요. 그럼 800을 벌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1.5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신적인 충격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직원을 쓰는 게 낫냐? 직원을 안 쓰는 게 낫냐? 이런 생각을 하는 업체도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냥 혼자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560을 벌면요 560을 다 고스란히 순마진으로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무실 이용료로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값, 식대, 뭐 세금, 뭐 이런 것 부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800을 벌던 사람이 400을 번다? 라는 거는 너무나 충격이 큰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내지는 둘 이상 근무를 한다는 거는 뭔가 마진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유출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하튼 환경 설정이랑 시세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이제 부가적인 말 같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런 심증 같은 부분은 부가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본인이 갖고 있는 차는 또 수수료를 못 받게, 해당 상사에 있는 차는 수수료를 못 받게 또 돼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내지는 제 차를 수수료 없는 중고차로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 달에 한 3번은 하지 않을까
하루마다 적어도 2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것만 기다리시면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 문의가 좀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주변 동료한테 뭐 10만원, 20만원 받는 것도 용돈 벌이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제 차도 빨리 팔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FHD 60프레임 선명한 화질로 제가 쭈루룩 오신 것처럼, 오신 것보다 더 오셨으면 같이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것도 보셨겠지 하는 마음이 약간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데, 안 오시고 보여드리는 거는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물론 100% 100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신 것보다는 더 이거는 보셔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클로즈업도 하고 빼기도 하고 엔진 소리도 들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스피커로 들고 핸드폰으로 들으면 굉장히 크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여하튼 제 선에서 이거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사셔도 되겠는데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50분을 했어요. 전 다음 시간에 매물로 해드리던가, 아니면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산타페 소렌토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K7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제네시스는 해놨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아마도 제네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한 대 한 대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는 뭐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제가 뭐 탁송도 갔다 오면 지치고, 뭐 당장 내일 모레 태백을 가거든요. 조만간 또 강동구, 천호동도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올리는 게 한 번 내지는 2번이 된단 말이에요. 2번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 횟수가 좀 적어서 이렇게 뭉탱이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개별적으로 당장 안 사줘도 되니까 진짜로 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흔쾌히 반갑게, 바쁠 때가 그렇게 사실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바깥에 있을 때 전화를 주실 때도 이제 있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진짜 부탁입니다. 그냥 주세요. 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안 바쁠 때도 많으니까. 그리고 또 12시 이전에는, 지금 이렇게 새벽에 녹화를 하다 보면은 제가 오전에는 좀 퍼져 있을 때가 많아서 부탁드리건데, 점심시간 이후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한 7시, 8시 정도 문의를 주시면은 사무실이나 집에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네시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매물은 이 영상 밑에 업로드 즉시는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제가 좀 선별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